인생을 바꾸다.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께 질문을, 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야운 보부님다운. 네. 네. 우리 셋? 아유, 감사합니다. 야,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이 네. 방송용인 것 같긴 네, 하지만 방송 어쨌든. 친화적인 멘트를 좀. 네, 자, 여기서 이제 정채봉 신이라고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지금은 이제 글로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참 멋진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만남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네. 자, 궁금하시죠? 그러니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요. 네. 눈물이 날 때는 눈물 나가지고. 눈물을 눈물도 닦아주고. 바로 그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에 두 가지 종류의 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을 쭉 같은 경험대에서 살아온 사람들, 말하는 부모님이 됐든지 또는 네. 형제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나를 지금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해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정말 여러분이 이해받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네. 슬플 때 여러분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다 갖고 계시나요? 아유, 없네요. 마음 인생을 바꾸다 저희가 네. 야운 씨 편을 쓸쓸하네요. 드릴게요. 쓸쓸하네요. 네. 쓸쓸한 가을이네요. 네. 하지만 쓸쓸한 가을이지만 오늘 마음 인생을 바꾸다 함께 하시면 아마 야운 씨 마음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초대할 분이요. 네. 손수건과 같은 아, 그런 분이세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따뜻한 손길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신데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나눔의 집 소장님이세요. 안신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적으로 고통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나눔의 집에서 돌보며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알리기 위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을 돌며 노력하는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의 인생 얘기를 들어본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님 오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일 먼저 여쭤야 될 게 우리 할머님들 건강이 어떠신지. 네, 당시 궁금합니다. 한 20만 네. 명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네. 93년부터 이제 한국 정부에 지금까지 237명이 신고했고요. 네.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56분이 생존해 계시고 이제 그 중에서 10분이 이제 나눔의 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눔의 집도 이제 최고령 어르신이 92세.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이 80세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령에 따른 노인성 질환을 다 갖고 있고 아이고. 또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성적 후유증을 겪었던 분들이다 네.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이렇게 저 살아가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런 이분들이 그 어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의 망발과 망언이 할머니들 가슴에 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대못을 받고 있죠. 네. 우리 나눔의 집 소장 안신권 소장님께서 앞으로도 해주실 일도 많고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인생을 바꾸다. 자, 뭐 저희 마음 인생을 바꾸다에서 화제의 코너로 밀고 있는 코너입니다. 한 권의 책, 우리 안신권 소장님의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담겼을까 궁금한데요. 한 권의 예. 책 먼저 좀 펼쳐봐 주실까요? 네. 네. 자, 예.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가장의 삶.
아, 그러네요. 지금 나눔의 집과 처음부터 인연을 맺으셨던 건 아니셨을 테고, 그 이전의 삶은 어땠을까? 평범한 회사원. 그죠. 네. 이제 저가 이제 그 군생활을 이제 그 ROTC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장교로 가면은 참 뭐 소대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소대장이니까 뭐 권한 있겠지 했는데, 제가 또 어떻게 그 특공연대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힘들게 네. 그 팀제로, 그러니까 일반 보병부대보다는 소대는 적어요. 네. 그래서 팀제를 운영하는데, 네. 아 정말 그 천령군을 그 경기도 파주에서 네. 그 강원도 화초 오음리까지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저 오대산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제 아주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군 생활을 또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그때는 그 절제되는 생활 또 자기 통제가 가능하고 하니까 좋았는데 막상 그 이렇게 발령을 받고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딘가에 이제 그런 그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 서류 전형 업무로만 이제 공채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롯데그룹의 공채로 들어갔어요. 야, 대기업에 가셨는데. 예, 예. 그래서 야, 그때 이제 롯데 하면 롯데 쇼핑이 한참 이제 뜰 때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롯데 쇼핑으로 가서 좀 양복도 입고 네.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발령을 이제 롯데 그룹의 모기업 롯데 제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자 만드는. 예, 그래서 그 롯데 제과가 이제 그 건과 빈과가 있어요. 네네. 건과는 과자, 빈과는 아이스크림. 그래서 저는 이제 빈과 파트를 발령을 받았어요. 예, 근데 빈과가 지금은 뭐 사계절 이렇게 그렇죠. 잘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성수기, 비수기가 아주 확연히 구분됐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이제 매출 신장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또 비수기 때는 또 그 안 나가는 것을 또 판매하기 위해서 아, 예, 뭐. 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인생에서 어떤 그 나도 생각하고 또 가족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여유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그때 명분은 그때도 공기업이 인기였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네. 공기업 시험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또 지금 그 집사람이 또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기업. 예. 프라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 집사람도 제가 롯데에 다닌다니까 이제 결혼을 승낙해서 이제 이렇게 결혼했는데. 안정적인 예, 직장이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내가 생활해 보니까 아,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인생의 또 이렇게 쓴맛을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당장 가장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이제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저는 뭐 대기업의 경력을 인정해줘서 이렇게 금방 그 채용이 될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이나 다른. 예. 네. 근데 네. 면접관들이 항상 묻는 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왜 나왔냐.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렵게 제가 이제 조그만 일반 직장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 영업 파트로. 영업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목 회사 쪽에 영업이니까 그 영업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뭐 왠지 모르게 좀 사람 만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좋아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아 그렇죠. 이제 굉장히 뭐 이게 좀 네. 얘기는 할 수 없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속으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예,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술자리가 많아지죠. 예, 술자리가.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술을 못 하는데 어떤 간에 그 이제 술을 먹고 또 실수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내 엄마가 이제 네. 이렇게 어떤 스님한테 얘기해서 사회복지 쪽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12월에 이제 나눔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가 보니까 그때 이제 겨울인데 또 늦은 시간인데 그때 이제 비구 스님 이제 혜진 스님하고 또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 일본 스텝이 있는 거예요. 일본 분이. 예. 그 요네쿠라 마유미라는 여자분이. 여자분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뭐 방송도 많이 나눔의 집 나오고 그래서 좀 넉넉할 줄 알았는데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해자 피해자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네. 그 가해자 쪽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예, 이제 그런 조건에 그 시골에 네. 또 일본어가 가능하고 뭐 그렇게 주말 없이 일할 사람이 한국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말 없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죠. 저도 뭐 이 사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내 가정 또 내 자신의 일만 하다가 네. 그 나눔의 집의 어떤 그 할머니 역사를 접하고 나서 아 이게 그렇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우리 동시대 얘기인데 예, 이게 먼 옛날처럼 들었던 것은 내가 그만큼 사회 문제에 무관심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고 더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 와서 이제 하루는 있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서울 조계사에 올라오셔갖고 네. 예, 전화를 하셨더라고. 예, 하셔갖고 이제 나눔의 집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특히 이제 이 사회복지 행정, 사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할머니들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리를 많이 비우니까 네. 전문가가 필요한데 좀 사회복지 석사 공부를 하시니까 좀 와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저도 이제 뭐 회사 그런 얘기도 해야 되고 그만둔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데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이것도 어떤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네. 그런 어떤 인권과 관련된 그렇죠. 복지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1월 한 열흘을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2001년 2월 1일부터 거기에 이제 당시 그때는 총무였죠. 그래도 결정이 빠르셨는데요. 2000년 말에 방문하셨다가. 그렇죠. 예, 예, 네. 예.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집사람이 스님하고 이렇게 짜여진 각본에 예, 제가 그렇게 네. 따라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변 분들의 노력이 크셨네요. 예, 예, 예. 예. 한 번에 제 예. 두 번째 편을 좀 펼쳐주십시오. 네. 자, 나눔의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거 작은 따옴표도 있고요. 네. 저희가 진짜 용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여러 표현들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란 단어가 이제 자발성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나는 위안부가 아니고 나는 피해자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역사적인 또 사건이고 네. 역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안부 앞뒤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인용해놨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 국무장관 힐러리 여사가 네, 네. 그래서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분들은 그랬었죠. 네, 네. 이분들은 컴포트 우먼,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고 섹스얼 슬라버리, 성노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듯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 때 따옴표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에서적으로 사는 성노예 피해자라는 표현은 어감상 네. 또 다른 피해를 줄까봐 이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을 종군 위안부로 표현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도 자발적인 단어인데 앞에다 종군. 그래서 네. 뭐 자발적으로 너네가 갔다는 표현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의를 했더니 일본 시민단체들은 앞에다가 강제를 붙여서 강제 종군 위안부. 그런데 이제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입법 활동을 하는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2000년도에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을 전시 성적 피해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옆에 사진은 할머님들 흉상.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침략을 시작하면서 특히 우리가 주권이 없던 조선의 딸들이 네. 많이 끌고 갔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공식 사죄입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 역사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기록되고 또 할머니들 역사를 통해서 다른 인권을 생각하는 네. 다시 말하면 우리 평화를 사랑하고 또 전쟁을 반대하고 또 인권 교육이 필요한 어떤 그런 할머니들의 어떤 흉상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념 사업 및 추모 사업으로 이렇게 나눔집 앞쪽에다 이렇게 건립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외국인들 뭐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관이 이제 그 세계 최초의 네. 그 인권 테마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성노예를 주제로 한 네. 그것이 이제 그 국가 지원 없이 순수 민간 모금을 통해서 건립이 됐는데 1년에 한 10,000명이 방문해요. 네.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내 국외로 구분하면 국내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 단체. 네, 학생들이 이제 봉사하기 있어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국외는 이제 성인들이 많이 와요. 아, 성인들이.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로 보면 이제 7대 3으로 7,000명이 국내, 3,000명이 이제 외국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이제 일본 분들. 그다음에 1,000명은 이제 네. 영어권의 이제 분들이 네.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이렇게 시골에 그런 외국인들이 오는 걸 깜짝 놀래요. 네.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권이다. 그래서 인권은 뭐 누구나 얘기하고 강조하지만은 정말 인권의 그 어떤 피해자가 있는 이런 데 와서 정말 피해자를 만나고 얘기를 듣는 것이 네. 진정한 인권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그 국악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할머니들의 그 지금의 삶과 예전의 삶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뒤에서 영상을 쏘고 국악 공연을 함께 하면서 지금도 막 울컥한데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또 지금 또 살아계신 그 할머님들 네. 얘기를 저도 거기에서 영상으로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니구나 하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서 노래를 간신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들 사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쓰이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237명 중에서 78명이 예, 증언을 남겼어요, 기록으로. 예, 그래서 그 증언집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악독하게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거를 느끼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할머니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은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소박한 꿈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이제 김하선 할머니는 평양이 고향이세요. 아, 네. 이게 또 이제 고향에도 그런 못 문제가 가시고. 있네. 예, 네. 평양이 고향이시는데 동네 이제 어귀에서 그 밀크 카라멜 네. 그 달콤하잖아요. 네. 그걸 평생 먹여준다고 따라 나선 게 피해자가 된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한소를 일본군이 운영했는데 네.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식은 어떤 건물을 이렇게 예, 아주 점령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고정식으로 만든 반면에 이 전투 부대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아이고. 피해자 생활을 하게끔 네, 네,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런 데에 끌려간 거예요. 아유. 너무 고되셨겠다. 예. 네. 그래서 할머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대요. 예.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예. 아, 먹먹하네요. 예.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평생 모은 것을 6천만 원을 나누면서 남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막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 지구촌 공생이라고 네네네. 송월주 스님이 하시는 그 제3세계 우물 파괴 운동에 예. 우물을 하나 팠어요. 이제 캄보디아 쪽에 70만 원을 내서 네. 뭐 작은 정성이지만 이 우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가 나눔의 집 들어오기 전에 그 조치원 쪽에서 생활했어요. 유치원. 네. 근데 그때는 우리 그 국내적으로 생활도 어려우니까 네. 불우 청소년들을 위해서 몰래 그 장학금을 준 거예요. 아. 할머니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나눔의 집 역사관 앞쪽에 그 김하선 인권센터.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를 이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연예인들, 뭐 방송인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한 뭐 3억을 모았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또 그 SNS 그 펀딩 회사에서 네. 거기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는데 그 어떤 학생이 나눔의 집에 왔던 학생이 할머니 그 김하선 할머니 그 인권센터 사연을 이렇게 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천만 원 모금을 하는데 한 2,500 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뜻을 기리면서 할머니 앞으로 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어떤 그 피해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세계 평화주의자 또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가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인권 교육 그래서 앞으로 그 인권센터는 이 아시아의 인권 허브가 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그 어떤 평화를 얘기하지만 지금 그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정말 그 뭐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라 인권 얘기 자체가 끌어내는 것도 힘들고 뭐 일본은 뭐 우리보다 잘 살지만 과거에서 청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랬지만 그 해결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런 그 인권과 교육의 허브로 우리가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예. 네. 피해를 이제 당하신 우리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활동은 쭉 진행되고 있고 특히 수요 집회 같은 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거기서 모티브를 좀 따와서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털어놓기 아까 얘기했듯이 고백하는 털어놓기 이것도 사실은 심리치료에 좋은 기제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서 외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심리치료적으로 수용이 좀 되는지 사실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좀 생각을 좀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할 때 이분들의 활동이 오히려 자신을 치료하는 치료 그렇죠. 활동으로 네. 전환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피해의식이 대물림이 돼요. 특히 딸들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뭐 삶을 담는다. 예, 뭐 그러니까- 어머님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뭐 할머니인지가 이제 이걸 속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슬하에 이제 딸 둘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남편의 구타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아닌 가장으로 해서 행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할머니가 남편에 받은 스트레스 또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제 큰딸에 푸른 거예요. 큰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 자살하고 또 네. 아들은 또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예. 그리고 딸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그 딸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가정이 다 망가졌고 그때 그 언니도 그렇게 죽고 오빠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엄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도 엄마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대물림이 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고 다른 두 번째는 이런 피해 역사를 가족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힘이 없다가도 증언만 하면 힘을 내요. 예, 그러니까 증언이 굉장히 용기가 또 그 필요하지 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이옥선 할머니 모시고 네. 이제 미국을 7월 달에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이 힘들어서 휠체어로 이동을 했고 또 보조코를 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증언을 하면서 보조코도 걷어내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의그러진 것을 토해내니까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저희 보고 뭐 할머니 증언을 시키는 게 돈벌이 용이 아니냐 또 수요 집회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막상 와서 살아보면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예, 이게 이제 가슴 속에 응어리 졌던 것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누구도 뭐야 그냥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오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이번에도 뭐 미국도 갔지만 일본도 갔지만 200명이 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나요. 할머니 증언을 듣기 위해서 메모하고 그러니까 더 힘이 나는 거 할머니가. 예. 그래서 예, 그런 거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삶을 정화한다고 예, 예. 네. 저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걸 이제 다시 바꿔서 털어놓기라고 요새 예, 이제 예. 정식 명칭을 털어놓기라고 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놓기의 힘 이런 예. 텍스트들도 있고 치료법도 나오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험들이 녹아서 예. 지금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앞에서 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할머님들이 더 이상의 상처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예. 자, 다음 한 권의 책을 좀 넘겨볼까요? 네. 예. 변화. 예. 네. 이거 어떤 사진들인가요? 이제 그 나눔의 네. 집에는 이렇게 봉사도 오고 또 이렇게 와서 저 음. 장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요 집회도 이렇게 같이 나가서 활동. 네. 그래서 뭐 할머니들 변화도 있었지만 저도 많이 변화를 이제 갖고 활동을 합니다. 예.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소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네. 제 자신의 어떤 그 이걸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할머니들 삶 자체가 정말 우리가 그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삶을 극복하고 당당한 주체로 나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제 지금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가정 내의 어떤 불협화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그 많이 활동을 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역사를 많은 뭐 여성학이나 네. 사회학, 역사, 법학적으로는 남겼지만 그 사회복지적으로는 많이 못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그 네. 어떤 범죄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책도 연구 자료 많은데 우리 할머니들 걸 보면은 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런 그 할머니들의 어떤 45년 전쟁 전후의 삶, 그다음에 90년대 사회운동 전후의 삶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좀 이렇게 이걸 많은 독자들 이렇게 분들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국내 학회지보다는 해외 학회지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동국대학교 사회복지 박사 이제 과정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간에 그런 그 용기는 뭐 나이가 늦게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 할머니들의 어떤 진짜 80이 넘었지만 국내를 막론하고 다니는 그런 용기 또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외 쪽을 많이 나갔어요. 할머니들 모시고 그래서 근데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예. 어디 일본 가시고 예. 외국 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왜냐하면 이제 이옥선 할머니 네. 이번에 박옥선 할머니가 90이었어요. 90. 예, 90인데도 일본을 갔다 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옥선 할머니는 87세, 강혜 씨는 그렇구나. 86세.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나이로 사회적인 통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항상 그 해외 증언에 앞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촉탁 의사한테 항상 의뢰해요. 전문적인 그 그렇죠. 의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얘기 상담을 하고 뭐 건강상 이상 문제 없다. 또 할머니한테 여쭤보면 나는 꼭 가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할머니들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그 정말 진짜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다. 네. 그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당했지만 다시는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더 많은 이제 변화가 오면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삶 자체가 이게 중요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는 거죠. 소장님도 변화를 느끼셨지만 또 나눔의 집에 찾아오는 많은 봉사자들도 많은 변화를 느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봉사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진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잘못된 사회봉사원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 봉사가 오는데 그분들 학생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왔다가 더 많이 하고 가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속되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들 봉사하면서 그 역사를 보니까 자기의 그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더 봉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도 뭐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폭력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 역사를 보면서 많이 변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지금 막내가 고2인데 예, 걔를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여름에 네. 이제 봉사를 들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8월 달이었는데 그 떼양볕에
이제 풀을 뽑아한 거예요, 얘가. 잡죠. 바깥에서. 예. 그래서 근데 그 봉사를 시킨 분이 이제 그 실습생이 시킨 거예요. 예, 시켰는데 그 와중에 얘가 잠깐 역사관을 본 거예요. 시원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말 그 내가 역사관을 가 보니까 할머니 역사가 슬프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 변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아, 또 좀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예, 변화가 오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할머니 좋겠네. 손녀가 와서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네. 손녀 보시니까. 많이 드셔야지 건강합니다. 알았죠? 네.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렇죠. 지금 2001년 2월 1일부터 12년째 이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이에 맞게끔 생애 주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 10월 달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식으로 다 하고 이렇게 복도도 넓게 하고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할머니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핸드레일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방송도 이렇게 하지만 크게, 예, 그전에 비해서 이제 크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공간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작년에 중앙신가대학에 3천만 원 장학금을 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모은 것을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기부했어요. 또 작년에 다쳤었어요. 다쳤는데 그걸 또 극복하고 이렇게 또 건강을 되찾으니까 너무 좋고 극복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또 말씀도 더 잘하시니까 진짜 모르지 뭐. 오래 죽을란지 한치 앞을 모르잖아. 그래서 할머니 오래 사셔야지. 할머니가 살아있는 역사인데. 형제간처럼 부모처럼 이제 다 오손도손 하고 살고 있지.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해외에 많이 다니세요. 정말 그 가서 당신의 그 아픈 기억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부산이 고향이신데 당시 중국을 꼴려갔다가 못 따라오고 2000년도에 돌아오셨어요, 한국으로. 나눔의 집에서 이제 계시면서 국적 회복을 했는데 할머니가 사망 신고에 돼 있어갖고 굉장히 그 상처가 깊었어요. 그놈들한테 끌려가서 몸에 상처를 남기니까 잊을 수가 없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15살이 그런데 나쁜 게야 정말 나쁘지. 11살부터는 12, 16, 15 이런 거 가져갔단 말이야. 이제는 다 해방받았잖아. 해방받아서 모두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해방 못 받아서 해방 못 받고 우리 전쟁은 끝이 안 나고 일본에서 사죄를 해야 우리 전쟁이 끝났지. 우리 맹일을 어디 가서 타겠어. 아니 아직 보여줄 것도 많은데 다음에 또 놀러 와야지. 나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다 얘기 못했어요. 할머니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예 진짜 할 얘기 많지 뭐. 다음에 또 놀러 와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쭉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뭐 느껴지는 게 딱 있네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2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네.
그다음에 옥상 정원이 있네요. 저는 저거 참 굉장히 잘 가꾸셨구나 생각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24시간 상주하는 요양 간호사 네. 분들까지도 다 아무래도 할머니들 신경을 사실은 이분들이 뭘 원할까 이런 걸 사실은 먼저 욕구도 네. 조사나 이런 것도 다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저렇게 배려를 정말 많이 해서 설계하고 또 다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게 참 제가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섬세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나눔의 집이 이제 92년도 5월 달에 네. 서울 서교동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일본군 위안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한국정신대연구소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여자 교수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논문도 쓰고 또 이렇게 증언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운동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이 이제 수요 집회도 주관하고 이렇게 막 국제연대도 이제 활발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나눔의 집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은 이제 당시 그 불교 인권위의 위원장이었던 송월주 스님이 계시고 현 스님이 계실 때 이제 불교 인권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사상에 의해서는 이런 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칭 나눔의 건립 추진위를 이제 만들었죠. 92년 5월달에 만들고 전 국민 모금 활동을 통해서 92년 10월달에 서울 서교동에서 전셋집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서교동이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경기도 광주는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제 기증을 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내가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기증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광주군이었거든요. 근데 뭐 거리상으로 서울하고 가깝지만 대중교통 개정이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퇴초이어서 교통이 좀.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오픈하니까 새 건물이고 좋으니까 그리고 할머니들이 없고 개별적으로 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서교동에서는 그냥 일반 집이니까 한 방에 여러분들이 사시니까 뭐 싸움도 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피해자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목숨을 구제한 분이니까 절대 남을 못 믿는 거예요. 뭐 가족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돈을 우리 같으면 지갑도 나뉘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시골이니까 개별적인 방을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별적인 방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 취사가 아니었어요. 그 밥 먹는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개별. 네, 그래서 층마다 그 주방을 다 했어요. 방은 이게 방마다 취사 그 주방을 못 하니까 방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들 때 층에다가 주방 시설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와서 그냥 먹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당신이 꼭 해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도 현대식 건물을 질 때도 정말 한 방에 한 4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개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야 되고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별화시키면서 현대식 건물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주변 환경과 잘 맞게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이곳이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있는 팔당어 옆에 경원천 습지공원입니다. 정말 출근 전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화를 또 참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멀리 또 팔당호가 보이죠. 보이고 산책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걷는 거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큰 치유다, 그죠? 이렇게 앞을 보고, 그죠? 또 넘어지지 않게 해서 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변을 보면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죠? 그런 걸 느끼면서 하다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 길을 한번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공기는 좋기는 할 텐데 출퇴근 시간이 너무 좀 멀어서 저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힐링하고 계시네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역사관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방문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은 많지만 또 소규모 시설이다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조직은 이제 어떤 수직적인 조직이지만 일은 수평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일찍 출근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서 한 30분째 가다 보면 이제 그 길목에 그 팔당호 옆에 경안천 습지공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좀 30분 정도 걸어요. 걷고 이제 사무실에 가면 좀 상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좀 늦게 퇴근하는데 그게 오히려 또 시간이 단축을 시켜요. 대신에 제가 이제 평소에 못했던 일을 이제 그 시간대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뭐 논문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로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마음은 편한데 근데 이제 그 집에서는 뭐 이제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는 일찍 시간이 출근하시고 되게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는 딱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째 지금 우리 애들이 셋인데 다 제가 출근 전에 등교를 시켜줘요, 제 차로.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때 대화를 좀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내가 고2니까 걔를 매일 아침 이제 등교시켜주고 나는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방 청소는 제가 항상 합니다. 정말요? 하고 와이셔츠는 제가 다 빨고. 보살님이신데요? 대보살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화가 되죠. 문화가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습관화가 되면 또 그 언제 그러냐 식으로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주말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한번 좀 와서 보면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설득을 시키죠, 제가. 시키고 이제 그런 그 모든 뭐 가정에서 받은 이렇게 어떤 불협화음 또 내가 미처 못했던 그런 거 그다음에 내가 상처를 줬던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직장 내에서 그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제가 잔소리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리 책임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타 또 질타 외에는 야 누가 와서 저렇게 하면 또 일을 하겠냐. 그래서 진짜 열악한 환경에까지 와서 진짜 거의 보수도 안 받고 통역도 하는데 그래도 한편은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침에 걸으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걷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참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워낙 또 위대하잖아요. 뭐 나의 뭐 환경과 인간 뭐 인공해할 때 자연의 일부다 내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참 인간의 위대함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침에 이제 그 진짜 고요한 그런 정막함에 새소리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화가 되더라고요. 걷기 명상을 하시는 걷기 명상이죠. 걷기 행성 하시는 거죠. 아유 너무 멋지세요. 아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왔군요. 드디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시간. 많은 분들이 저를 그 힐링 선물 주는 스님으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힐링을 지금 해주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조금 일을 하다 보면 뭐 전문용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지만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 힘이 조금씩 빠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힐링이 필요할 때 드실 수 있는 바로 힐링이 100% 될 수 있는 바로 호화 자 보시면 이 마음 호화 비타민인데 이걸 마음 비타민이라고 해서 자 보면 예쁘죠? 자, 마음 비타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걸 딱 넣으면 물에 넣으면 바로 이것이 기포와 함께 쭉 나타나죠. 근데 이게 요새 명상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금 마음 비타민이잖아요. 아, 예. 내가 이 비타민이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안에 쭉 퍼지듯이 예. 내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점을 찾아서 아. 이 나눔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예. 거를 우리 지금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예. 그 정신이 쭉 퍼져서 그 나눔의 집 전체에 있는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공간이 다 아. 이렇게 기포로 그 행복의 기포로 쫙 퍼져서 그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네.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할머니들을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힐링하시라고 네. 이 준비를 했거든요. 아유. 잘 쓰시고 네. 네. 마음의 집이 예. 더더욱 잘 됐으면 예.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소장님? 아,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이제 그 출연 제의를 받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그 제목이 힐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그 나오기 전에 네. 그 뭐 스님이나 뭐 우리 같이 앉던 분들께서 그 멘트에 손수 같은 사람 네. 그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나 자신이 정말 깨끗해지면서 항상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낮추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치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공유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전혀 남 얘기를 안 듣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그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고맙고 저한테 큰 힘이 된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아까 할머니들 사연 소개해 드릴 때 저도 참 마음이 짠해서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야은 씨도 아까 눈가가 그냥 촉촉해지더라고요. 네, 야은 씨는 어땠어요? 90세 정도의 노보살님들을 보면 꼭 감각 기관이 하나는 약간 이렇게 이제 도태된 거죠. 네, 그런데도 그냥 노보살님들만 봬도 저분들이 정말 이제 노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아픈 상처를 가지신 분들을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이 다 꽃인데 상처 많은 꽃을 돌보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정말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덕담 한마디 덧붙여주시죠. 네, 전 뭐 우리는 접촉 아니할 수 없고 표현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접촉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통해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멋진 나이는 들었지만 시들었지만 더 멋있는 그런 꽃들을 잘 가꾸시는 마음 정원사로서 표현하면서 사시는 분 같아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뭐 무엇보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무관심들이 오히려 그분들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족분들한테도 좀 시간 좀 많이 할애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할머니 돌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가 좋은 네. 인연으로 할머니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음 인상을 바꾸다. 저희들이 다 막 힐링이 되고 많은 또 힘을 얻어서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또 갖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인연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